안녕하십니까. 실록 박정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통일벼와 식량 자급 자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언론인회 고문 변호사이신 서석구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 시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우리가 또 너무나 가난했던 3, 4, 5월. 그렇죠. 네. 정말 이 시기에 쌀이 없어서 맞습니다. 정말 소나무 껍질에 송기라 그랬나요? 그것을 베껴 먹던 아, 그렇죠. 시절. 지금 아마 소나무 껍질을 먹었죠. 지금 분들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상상 못하죠. 예, 그런 가난이었는데 통일벼가 나옴으로써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통일벼라는 이름이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지난번에 우리가 산림녹화에 아주 절찬히 방영이 됐는데 네네. 그때 정말 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전해벽 방송위원님과 함께 이게 통일벼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전해벽 방송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라서 참 이 봄을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보면 역사적으로 최근에 이용조 선사문화연구원장이 선사시대 유적을 발굴하다가 1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공인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벽시인 탄화된 벽시 59가 한반도에서 발견됐어요. 예. 이것은 중국보다 1000년이 더 앞서서 벽시를 재배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벼농사에 관해서 중국보다 더 오래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5.16 군사혁명에서 시급한 민생 해결해야 한다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벼가 나온 것은 식량 증산을 독려한 박정희 대통령 그때가 1971년입니다. 야, 71년. 근데 이 통일벼가요 생산량이 40%나 증산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40%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1975년에 드디어 식량 자급 자족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통일벼의 결정에 이제 푸석푸석한 이게 맛인데 박정희 대통령에서 맛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식량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또 다른 품종이 개발되면서 이 맛도 해결됐습니다. 예. 이 통일벼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뿌리나 또 나무 껍질로 연명을 하는 이 보릿고개로 고통을 받아온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절미운동도 하고 그렇죠. 또 혼분식 장정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쌀로 막걸리도 못 만들게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살 생산량 부족으로 이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살 절약하자는 캠페인이 나온 것이고 예. 19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절미운동에 들어갔는데 저도 대학교 1학년 시절에 고향에서 농촌에서 절미운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1960년 62년 박정희 정부는 살이 부족해서나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혼분식 장려형 운동을 한 것이요. 살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68년도에 음식점 25% 혼식이 의무화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혼분식 장려하는 노래까지 울려 퍼졌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살 먹거리도 이제 엄격히 금지되고 네. 1969년에는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11시부터 17시까지 살을 연료로 한 음식 판매까지 금지시켰어요. 네. 얼마나 살이 부족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도 그렇죠. 점심시간이 되면은 도시락 반은 싸우지 못했고 그렇죠. 또 싸운 분들도 친구들 보면은 열어보면은 반 이상이 꽁보리밥, 꽁보리밥을 싸왔었고 싸우지 못한 학생들은 운동장에 나가서 맹물을 퍼마시고 축구도 한다든지 공놀이를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렇죠. 예가 허다했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이 보릿고개가 오죽하면은 그렇죠. 이 쌀을 먹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이 쥐 잡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가 얼마나 먹어 치우기에. 지들이 춤내는 그 양곡이 예. 연간 32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2만 2만 톤. 톤. 야. 그래서 쌀 부족에 지가 큰 그 암적인 존재였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네. 지잡기 운동이 들어선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지잡기 운동을 벌였는데요. 1970년 그 1월 26일 시작된 그 지잡기 대회에서 그 시절에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4,300만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보다 많던. 그렇죠. 106만 6천 석의 양곡 손술이 방지되는 효과를 올렸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된 것이 있었어요. 예. 이 통일변은 예. 화종이라든지 예. 모내기라든지 예. 또 거름 주는 거라든지 예. 추수 네. 이런 방법이 전부 일반 품종과 달랐다 아,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통일변 영농 기술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 아, 그렇죠. 농민들이 전혀 새로운 영농 기술이니까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라디오, 텔레비전, 또 겨울 농한기 영농 교육, 또 특별 기술 교육, 중간 평가회, 또 농민 회합, 농민 기술 교재 네. 이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통일bio 영농 기술을 농민들에게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농업 기술 프로그램이 통일bio 재배 기술과 관련된 것이 할 예. 정도였으니까요. 예,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고 쌀을 아끼고 통일배를 재배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식량 자급자족 예. 5,000년의 역사에 이 보릿고개를 없앤 것이 바로 1975년.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자급률이 100% 달성한 것이 1975년이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녹색혁명의 성취, 예. 바로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그런 식량 자급자족의 선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관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1971년도부터 이제 통일bio 보급 운동이 널리 확산됐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비라는 그 이름의 명칭에 통일이를 붙인 이유가 농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배품동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원대한 꿈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 것이죠. 그리고 그 1975년에 쌀 생산량이 426만 7천 톤 달성해가지고 드디어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한 것이죠. 예. 그리고 1976년에는 세계 최고 그 수확 양성을 측정하는데 이것이 세계 최고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식량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1977년에 그 이제 녹색혁명 성취를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것이고, 예. 그 수원의 그 농업진흥청에 가보면 박정희 대통령 친필로 녹색혁명 성취 그 탑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일bio 때문에 1975년도에 드디어 5,000년 동안 허덕여왔던 그 보릿고개를 없애고, 또한 쌀이 남아도니까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쌀 막걸리도 허용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통일bio가 나온 이후부터 품종도 또 개량이 됐죠. 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예. 해주시죠. 자, 식량 작업이 이제 자급자족이 허용되니까 엄격히 금지했던 그 쌀 막걸리도 77년 12월 8일 날 허용했어요. 예. 그리고 통일맛의 그 통일비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유신이라는 품종을 또 이제 개발해가지고 예. 그래서 다양한 품종들이 그 이후에 계속 개발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심지어 인도네시아에 쌀 48만 6천 섬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만큼 남아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농업진흥청은요, 지금도 아프리카 22개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왜냐? 강수량이 부족한 그 아프리카의 품종에 맞는, 그 기후에 맞는 배품종이나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예. 그 농산물을 개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급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22개국이 한국을 러브콜을 하면서 농업진흥청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산림청, 예. 산림녹화에도 좀 도와달라. 심지어 몽골 같은 데는요,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나무 심어가지고요, 기적을 이뤘어요. 숲의 기적을 이뤘어요. 네.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요, 정치만 제대로 되고 부정선거만 사라지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참 이런 이 국민들, 우리 이 농업진흥청이나 산림청이나 우리 우수한 인재들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세계에서 각광받는 나라가 되지 선도 국가가 않겠냐.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쌀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또 공급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남아 있더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도도 베트남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윈윈, 예. 거기 학교도 세워주고 도서관도 대야주고 어린이 놀이터도 세워주고 공공시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예. 이것이 무역 다분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실록 박정희 지금까지 5,000년의 보릿고개에 그 참혹했던 이 봄철을 넘겼던 1975년 통일비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식량 자급자족, 지금은 남아돌아서 우리가 무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박정희 실록 박정희를 다루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를 또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이 시간을 다뤄봤습니다. 예, 전해배우 방송위원과 또 함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량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